예,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7월 2일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한 지 12일째입니다. 어제 국정기획위원회는 각 분과와 분과별 TF회의와 함께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진행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 유관 상임위와 간담회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현장 방문, 또 찾아가는 정책 제안 접수 등 여러 업무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과 저희 민주당과 연합했던 정당들에 대해서 공통 공약 그리고 정책 제안들을 접수를 요청을 했고, 그게 월요일 날 도착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저희들에게 보내온 정책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일단 1차로 정리를 한 겁니다. 총 246개의 대선 공약 중에서 47% 정도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하거나 이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AI 관련된 내용을 보면 AI 산업을 차세대 첨단 기술 개발과 투자로 강화하겠다. 세계 최강의 AI 인프라 구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세부 공약 그 내용들까지도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민생 공약 중에서도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같은 내용은 공통된 사항들이 많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 투자 시장 육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또 한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 그리고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내용도 공통된 공약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이 외에도 지역 균형, 환경,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일부 유사한 공약들이 많이 있어서 정리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공통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함으로 해서 공약을 통한 협치를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 밑바탕을 잘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 오늘 오전 10시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이 이한주 위원장을 접견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야가 공약과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협치하는 모델을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과 정부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과별 활동에 대해서 주요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 분과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TF는 계속 운영이 돼서 계속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는 현재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계속 분과하고 소통을 하면서 국정과제를 분류하고 또 재정리하고 또 구체화하는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정책 소모임 1차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청년정책 평가, 거버넌스 문제 등이 주로 논의가 됐고, 향후에 주거와 일자리 분야로 확대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속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 검토를 마치고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르면 내일까지 조정안을 확정해서 운영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쉬운 한 개의 과제들이 제안이 됐고, 이 과제에 대해서 실무 검토 또 전문위원 검토 등을 거쳐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1분과에서는 어제 그 국민펀드 조성을 위한 전문가 아이디어를 듣는 자리를 가졌고, 경제 2분과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외교와 관련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이미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 1분과와 2분과에서는 합동으로 현대차 방문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 현황에 대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했고, 또 AI 데이터 센터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추후에 보도자료로 배포할 생각입니다. 사회 1분과에서는 이제 다양한 그 TF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사회 TF에서도 기본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구변화 TF에서는 인구정책 확충의 시급성을 공유하고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관련된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제 환노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오늘은 정무위와 간담회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다음 4회 2분과는 어제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관련된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TBS, YTN 등 현장 방문을 진행을 했고 관련해서는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자치행정분과는 어제 지방 4대 협의체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는 지방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주제로 논의가 됐고 지역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도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정치행정분과는 오후에는 재난안전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쟁점보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교안보 분과는 이미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처럼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남북관계의 재정립 그리고 평화공존의 한반도 미래 설계를 위해서 2040 세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이 부분도 이 간담회가 마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주권위원회에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광장은 어제도 3만 9천여 분이 방문을 해주셨고 6만 2천 건의 정책 제안과 민원이 접수가 돼서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고 오늘부터는 강릉 지역에서 소통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현장에서 그 어떤 정책과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제안이 될지 저도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버스로 접수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음 날 모두의 광장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것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접수된 그 정책 제안이 353건이나 들어와서 꽤 많이 접수가 됐는데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채권을 매입해달라는 그런 제안, 그리고 전세 사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형태의 어제는 특히 전세 사기와 관련된 제안들이 좀 많이 접수가 됐고요. 보건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총 20건의 접수 제안을 각 분과에 전달해서 지금까지 43건의 정책 제안이 각 분과에 전달이 돼서 이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검토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